오늘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를 두고 연방대법원 공개 변론이 진행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구두 변론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주 중부 지역에 우박과 강풍을 동반한 폭풍이 예고됐습니다. 주민 5천만 명이 영향권에 들어서자 기상당국은 위험도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배송센터에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위조된 신분증으로 직원들을 속인 뒤 1,800대의 스마트폰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가오는 LA 시장 선거에 총 13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노숙자 문제와 공공안전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후보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습니다. 나사가 오늘 유인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54년 만에 인류를 달 궤도로 보낸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됐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5주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란이 먼저 휴전을 요청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런 주장이 거짓말이라면서 즉각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이란 대통령은 그 반대로 종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고 지도자나 군부 그리고 대통령 사이에 미리 조율된 메시지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병화 기자입니다. 첫 반응은 이란 외무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휴전을 요구했다는 트럼프의 발표는 거짓이고 근거 없다고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국영방송을 통해 밝혔습니다. 국영방송은 또 이란이 휴전을 위한 조건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중재국을 통해 답했다는 5가지 휴전 조건도 언론의 추측 보도일 뿐 침략자가 징벌받고 이란에 전액 배상할 때까지 전쟁은 계속된다는 이란 외무장관의 언급도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휴전 고려의 조건으로 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호르무즈가 적에게 개방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이란 혁명수비대 반응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이란 대통령의 언급은 정반대였습니다. 미국인을 수신자로 하는 공개 서한을 통해 대립의 길로 계속 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란인은 미국, 유럽 그리고 이웃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대해 적개심을 품지 않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 측에 침략 재발 방지 보장 등 필수 조건이 충족되면 분쟁을 끝낼 의지가 있다고 한 데 이어 사실상 종전 의사를 분명히 한 겁니다. 다만 미국이 이스라엘 정권의 영향력과 조종을 받아 이번 침공에 나선 것은 아닌가라고 묻는 등 미국의 전쟁 책임을 돌리면서도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둔 듯 비난을 자제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가 새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 하메네이나 이란 혁명수비대 군부와 조율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과 호르무즈 해협 등의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종전의 시기와 방향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 기대감 확산 속에 국제 유가는 이틀째 하락해 $100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를 다루는 연방대법원 구두 변론에 참석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워싱턴 DC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공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Thousands of American babies will immediately lose their citizenship. And if you credit the government's theory, the citizenship of millions of Americans, past, present, and future, could be called into question.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던 출생 시민권을 부모 중 최소 1명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각 주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출생 시민권이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역시 해당 행정명령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변론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 측 변론이 시작되기 전 퇴장했고 이후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이 출생 시민권을 허용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대법원 변론에 참석한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법원 인근에서는 출생 시민권 제한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등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7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미국 중부 일대가 폭우와 홍수 등 악천후 영향권에 들면서 5천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어제부터 캔자스와 오클라호마,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우박과 강풍을 동반한 폭풍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폭풍은 오늘부터 중서부와 미시시피 밸리 지역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속 75마일에 달하는 강풍과 최대 약 0.5pt 이상의 강수량이 예상되며 주말까지 이어지는 이번 폭풍으로 대규모 홍수와 토네이도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제트 기류가 남하하고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이번과 같은 악천후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재 약 5,200만 명이 영향권에 들어있는 가운데 기상당국은 악천후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가능성이 높은 위험도 3단계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배송센터에서 대담한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물류센터 직원들을 속이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최신 스마트폰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위조된 신분증 하나로 물류창고 소유주 행세를 하며 태연하게 가로챈 아이폰만 무려 1,800대에 달합니다. 김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럭 안에 대량의 아이폰 상자들이 널브러져 있고 고가의 전자기기가 담긴 상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절도 사건 현장입니다. 지난달 17일 플로리다주 도랄에 위치한 페덱스 배송센터에서 최신 아이폰 약 1,800대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약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0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Over $2 million in total. Hundreds of iPhones and iPads. 도랄 경찰서에 따르면 49살 로버트 소토는 페덱스 배송센터에서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며 자신이 한 물류창고의 소유주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원들을 속여 물류 배송구역까지 접근한 범인은 공범인 61살 제프리 무어와 함께 대량의 아이폰 상자를 트럭에 싣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물품이 예정된 창고로 이동하지 않자 페덱스 직원들은 실제 창고 소유주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상함을 감지한 소유주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들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추적에 나섰고 알라추아 카운티에서 고속도로를 따라 도주하던 공범 제프리 무어를 체포했습니다. Using AirTags, using license plate readers, and other means of technology, we were able to identify and begin tracking this individual heading north to Central Florida. 하지만 주범인 로버트 소토는 아직 도주 중이며 경찰은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사진을 공개하고 공개 수배에 나섰으며 관련 정보를 알고 있거나 범인을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다혜입니다. 2026년 LA 시장 선거에 총 13명의 후보가 출마하며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이번 예비선거는 도시의 최대 현안인 노숙자 문제 해결과 공공안전 강화를 중심으로 후보들 간의 치열한 정책 대결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캐런 베스 시장은 임기 동안의 주거 지원 성과를 강조하고 있으며 도전자들은 행정 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대대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의원인 나티아 라만 후보도 주거 정책과 노숙자 문제 해결을 앞세우며 주요 도전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유명 리얼리티쇼 출연자인 스펜서 프레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정치권 밖의 인사들의 가세가 선거 판세에 새로운 변수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비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1, 2위 후보가 11월 본선에서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한인타운 등 LA 곳곳에서 만연해온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감시 카메라 설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LA 경찰국은 치안 개선과 도심 정비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웨스턴 애비뉴와 올림픽
그리고 산타모니카 블러버드 일부 구간 등 성매매가 빈번한 거리에 총 18대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성착취범과 인신매매범 등의 차량 번호를 카메라로 식별해 추적하고 체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감시 카메라가 성매매 피해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국은 이번 조치가 범죄 대응을 위한 보조 수단이라며 경찰력 강화와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카메라 설치 업체와 영상 저장, 활용 방식 등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54년 만에 다시 달로 향하게 되는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항공우주국 나사는 동부시간 기준 오늘 오후 6시 24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운 아르테미스 2호가 탑재된 우주 발사 시스템을 발사했습니다. 발사를 앞두고 비행 안전 시스템과 비상 탈출 시스템의 배터리에서 문제가 발견돼 점검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발사 가능 판정을 받으며 예정대로 발사했습니다. 리드 와이즈먼과 크리스티나 코크, 제러미 한센, 캘리포니아 출신 빅터 글로보가 나사 소속 우주비행사로 탑승했으며 약 10일간 달 궤도를 비행한 뒤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무에서 달 착륙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생명 유지 장치와 우주선 오리온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심우주 환경에서 우주 비행사의 운용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사는 이번 임무를 통해 오는 2028년으로 계획된 유인 달 착륙과 장기적인 달 기지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가 차세대 우주 탐사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지난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약 50여 년 만에 인류를 달 궤도로 보낸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됐습니다. 열차가 들어오는 순간 승객을 선로로 밀어 넣으려 한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애틀 경찰국은 한 남성이 경전철역 승강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앞에 서 있던 승객을 뒤에서 갑자기 밀쳤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가 공격을 당했지만 몸을 가까스로 지탱하며 열차와의 충돌은 피했습니다. 경찰국은 용의자가 열차가 플랫폼으로 진입하는 시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26살 엘리시오 멜렌데즈로 과거 가족을 흉기로 공격한 전력이 있었지만 정신질환을 이유로 재판이 중단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중교통 안전과 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 캘프레시의 신규 신청 자격이 오늘부터 대폭 제한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사회복지국과 이웃케어 클리닉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조정 법안 일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영향으로 대규모 감세 정책이 시행되면서 오늘부터 캘프레시의 신청 자격이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권자가 아닌 일부 영주권자와 합법 체류자는 앞으로 신규 신청을 통한 식료품 지원을 받을 수 없고 60세 이상과 장애인 가구의 냉난방비 수익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래는 시민권자 또는 이제 영주권자 5년 이상 체류하지 않으셨어도 캘프레시가 가능하셨는데 오늘부터 5년 이상 체류하지 않으신 영주권자분들은 더 이상 이제 해당이 안 되십니다. 그 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자, 휴먼 트래피킹 피해자, U비자, T비자를 받고 계신 분들도 해당이 되셨는데 오늘부터 그분들도 이제 해당이 안 되십니다. 또 18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중 자녀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근로 참여 기준도 변경돼 오는 6월 1일부터 근로나 자원봉사 활동 등에 매달 80시간 이상 참여하지 않으면 수혜가 일부 제한됩니다. 한편 의회 예산국은 이번 조치로 향후 10년간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가 미전역에서 약 24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하이브리드 모델을 처음 적용한 2027년형 올 뉴 텔룰라이드를 공개하고 미국에서 첫 시승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시승은 LA 센츄리시티에서 발렌시아와 액튼을 잇는 약 125마일 구간에서 미디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신형 모델의 온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신형 모델은 최고 329마력의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해 성능과 연비를 동시에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전 세대보다 차체 전장과 휠베이스를 늘려 동급 최고 수준의 2열 레그룸과 확장된 3열 뒤 적재 공간을 확보해 실내 활용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오프로드 특화 트림인 X프로는 지상고를 9.1인치로 높이고 전자식 자동 제한 장치와 그라운드 뷰 모니터를 신규 적용해 주행 역량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2027년형 텔룰라이드 개솔린 모델은 현재 판매 중이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달부터 미국 내 전 시장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한미 공공외교 협의 자리에서도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시각차가 드러났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이 서울에서 제2차 공공외교 협의를 열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정통망법은 구글이나 메타, X 같은 플랫폼들이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를 발견하면 삭제하거나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미국 측은 이 법이 자칫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우리 측 임상우 공공외교대사는 허위 정보 작성자에게 책임을 묻는 조치라며 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디지털 규제에 대한 이견 속에서도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협력각서에 서명하고 첨단 조선 분야 인력 개발 등 협력 확대에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군용 아파치 헬기 2대가 한 미국 가수 집 앞에서 낮게 날면서 한동안 제자리 비행을 합니다. 논란이 된 곳은 테네시주 내슈빌, 친트럼프 성향 가수 키드 록의 자택인데요. 이 영상이 SNS에 올라오면서 미국 내에선 특혜 비행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훈련이나 작전과는 상관없는 헬기가 유명 가수 집을 찾아 3분 가까이 선회하며 인사까지 나눈 걸 두고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쏟아진 건데요. 미군은 한때 조종사들을 직무정지시켰지만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 처벌도 조사도 없다고 밝히며 번복했고요. 키드록도 지역 언론에 최고사령관이 내 친구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차가 멈춰서 있고 주변으로 건장한 남성 여럿이 달라붙어 힘껏 밀어보지만 차량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중국 우한 시내 곳곳에서 바이두가 운영하는 무인 로봇 택시 100여 대가 동시에 운행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갑작스러운 집단 멈춤에 승객들이 고가도로와 간선도로 위 차 안에 고립됐고 뒤따르던 차들이 급하게 방향을 틀면서 추돌 사고 역시 발생했습니다. 당시 차량 내부에 긴급구조 버튼조차 작동하지 않아 공포에 질린 승객들은 경찰이 출동해 문을 열어줄 때까지 1시간 넘게 갇혀 있어야 했는데요. 경찰과 업체 측은 시스템 장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SBA 대출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뱅크는 SBA 대출 전문가입니다. SBA 대출은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민주당 경기도지사 본경선 두 번째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한준호, 추미애, 김동연 세 후보는 상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책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경기도 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무상교통을 제공하겠다고 내세운 추미애 후보의 대표 공약. 상대 후보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지적했고, 무상으로 하게 되면은 그 분담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 문제. 시군에서는 과연 이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지. 한준호 후보는 추정 예산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806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제 계산으로는 나오지가 않는데요. 이건 어떻게 나온 계산법입니까? 도민이 인프라, 재생에너지, 스타트업 펀드에 투자해 이익을 얻게 한다는 김동연 후보의 도민 1억 자산 만들기 프로젝트. 추 후보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전혀 와닿지는 않습니다. 후보님께서 설계하신 것은 SOC 민자 사업은 도민이 요금을 내라는 그런 구조예요. 현직 지사에 대한 견제도 이어졌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이 1에서 3분기만 예산에 담기고 4분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약자들에 대한 예산들도 삭감이 됐었고. 경기도 내 주요 거점 10곳을 잇는 GTX 링 구축을 내건 한준호 후보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느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차 국가철도망 기본 계획을 지금 국토부가 다 받아서 지금 심사 중에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GTX 링과 기존 논의된 노선들은 일부 구간에서 겹칠 수밖에 없죠.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수년간 논의된 노선을 이렇게 바꾼다면 경기지사 경선 TV 토론을 마친 민주당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 본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6.3 지방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힘 경선은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컷오프됐던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법원 제동으로 살아 돌아오자 장동혁 대표는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며 반발했고, 당내에서는 조롱거리 공천이라며 장동혁 지도부가 일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법원이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공천 배제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정을 내리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정치에 개입해도 너무 지금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권성수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관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의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고심하고 있지만 공관위가 일괄 사퇴하면서 실무 대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4선의 박덕흠 의원이 새 공관위원장을 맡아 수습에 나선다는 방침인데 당장 충북과 대구 컷오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난제에 부딪혔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경선 참여 기회를 달라며 안 되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하겠다고 배수진을 쳤고,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은 아예 빨간색 점퍼를 입고 경선 후보자들의 행사에 나타났습니다. 가처분 신청 결과를 자신하며 재경선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 의원은 장 대표와 면담 내용까지 공개하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법원의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이미 TV토론회를 시작한 대구시장 경선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거를 불과 2달 앞둔 시점에서 혼란만 커지자 당내에서는 장동혁 대표 책임론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정당사에 유례없는 조롱거리 공천이라며 장동혁 지도부의 총사퇴가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이라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민주당이 현금 살포 의혹이 제기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를 전격 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후보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사이 이뤄진 전화 통화입니다.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박 검사가 이화영 경기부지사 측에 형량 거래를 제안한 걸로 해석돼 최근 논란이 됐습니다. MBC가 이 통화의 미공개 부분을 추가로 입수했는데 박 검사가 다른 이름을 언급하며 서 변호사를 설득합니다.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들입니다. 지금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도 다 공범화돼 있지 어디에 종범화돼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그거랑 맞춰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당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은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 대통령의 불법 대선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돼 각각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원지검 검사가 중앙지검 사건들을 언급하며 맞춰야 된다고 말한 겁니다. 박 검사는 이 대통령과 이화영 부지사를 묶는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화영 씨 방조범을 할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방조범을 할 수 있겠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 둘이를 묶어가지고 이재명과 이화영을 묶어서 이거는 김성태 많이 맞고. 이 대통령을 수사의 종착지로 결론을 정해놓고 대북 송금 사건과 무관한 사건들을 끌어온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이 통화 3개월 뒤 수원지검은 대북 송금 사건을 중앙지검에 보냈고 중앙지검은 백현동 개발 비리와 대북 송금, 위증교사 의혹을 하나로 묶어 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하지만 영장은 기각됐고 검찰은 이례적으로 대북 송금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보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조직 전체가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죽이기에 동원된 거라 비판했습니다. 서민석 변호사 측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초에 이 사건은 이재명을 잡기 위한 수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이에 대해 박 검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이 부지사를 빼달라는 변호사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다른 사건을 판례처럼 언급하며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사건을 언급한 건 맞지만 사건들을 엮으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박 검사를 불러 수사 경위를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여행용 가방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50대 여성이 함께 살던 사위에게 맞아 숨졌고 시신은 딸이 함께 버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전통시장 앞 후드 점퍼를 입은 20대 남성이 여행용 가방을 끌고 앞서가고 같은 차림의 여성이 따라갔습니다. 대구 신천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50대 여성의 딸과 사위입니다. 20대 딸과 사위는 지난 18일 50대 여성의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이곳에서 15분가량 떨어진 신천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고는 가방을 신천변에 버렸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위는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 갈비뼈와 골반 등이 골절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작년 9월부터 원룸형 오피스텔에서 딸 부부와 함께 생활했는데 경찰에 체포된 사위는 장모가 평소 시끄럽게 생활해서 마구 때렸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러면 소리 난다든지 설거지할 소리 나고 뭐 그런 것들이 불편해서 평소에 조금 다툼이 있었다 그럽니다. 장모의 시신에서도 딸 몸에서도 각각 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평소 피해자와 딸이 사위에게 가정폭력을 당해온 걸로 보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된 적은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꽃가루와 강해진 햇살로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4월입니다. 세상을 보는 소중한 창인 우리 눈에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죠. 건강한 시야를 지켜줄 4월에 눈 건강 습관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야외 활동 시 선글라스를 착용해 직접적인 자외선 노출을 피해주세요. 두 번째,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블루베리는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20분마다 20피트 먼 곳을 20초간 바라보며 눈의 피로감을 덜어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 올 한 해를 버티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2026년 당신의 모든 날이 건강함으로 가득하도록 가족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작은 루틴 우메켄이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4월 1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